네, 두 남자 레포트 바라보기 코너입니다. 레포트 바라보기는요, 대부분 종목을 다루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떨 때 이제 업종군이면 업종군, 예를 들어 조선이다, 은행이라든가 종목군을 따질 때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종목 위주로 좀 다루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 두 개 종목을 저희가 다루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시간 여유가 되면 그 밖의 종목들의 어떤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크게 움직임이 있던 거 위주로 저희가 설명드릴 텐데요. 오늘도 두 종목을 준비했는데 어떤 것부터 관심 있어요? 내일 인터파크 INT가 상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아, 예. 근데 이제 네. 그 궁금한 게 있어갖고, 네. 지금 그 제목을 보니까 HMC에서 인터파크 INT, 모회사냐 자회사냐, 라는 얘기. 그리고 심지어 인터파크 INT 쪽에는 투자 전략 자체가 INT 롱, 그 다음에 인터파크 숏. 이런데 여전히 인터파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요? 네네. 아, 레포트 두 개 있는데 두 개 다 준비됐어요? 예, 예, 준비됐습니다. 그럼 순서를 맞춰야 되니까요. 예. 이거는 인터파크 INT 얘기부터 좀 하는 게 INT를 먼저 한번 볼까요? INT가 이제 자료가 네다섯 군데 났습니다. 한 10군데 나왔는데요. 한 절반 정도는 IPO 공개 자료를 갖고요. 자료를 네. 갖고 이제 얘기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따른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 밖에 이제 목표 주가까지 나온 거가 오늘 아침까지 제가 다 조사했더니요. 한 4군데 정도 있습니다. 일단 네. 그거부터 시청자분들 관심 있으시면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이요. 하나대투증권이 그 20만 원을 제시하고 있고요. 20만 원이요? 네, 20만 원이 2만 원이겠죠. 공모가가 7만 7천 원이니까. 예. 아, 제가 또 눈이 나빠갖고 헷갈렸어요. 2만 원이 되겠고요. 한국투자요. 네네. 한국투자가 19,000원입니다. 한국투자는 19,000원. 19,000원. 우리투자는 18,000원입니다. 예. 18,000원. 그리고 KTB투자증권이 1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 공모가는 7,700원이니까요. 내일 아마 시작할 때 플러스 200 아래로 오시잖아요. 거기에 시작하고 나서 공모가가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보면 77,000원 더하기 2니까요. 14만 8천원? 네네. 14만 8천원이 한도가 되겠죠? 14,800원. 14,800원. 예. 14,800원에서 거기서 15% 들어가고. 네, 플러스 마이너스 15% 플러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상한가가 되면 내일 이 가격에 넘는 건데요. 보면 지금 네 군데 나왔지만 목표 주가가 15만 원, 15,000원. 자꾸 너무 싸 보여서 15,000원에서 2만 원 사이에 들어갈 거라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인터파크 INT만 말씀드리면요. 이거 여행시 자료가 티켓 사고 파는 거 있잖아요. 네. 실질적인 영업을 하는 곳이 인터파크 INT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개별 자유여행에 늘어나는 수요 확대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트래픽 유입을 가장 성공적으로 영어로 얘기하면 머니타이즈라는 얘기로도 쓸 수 예. 있는데요. 머니타이즈가 그 수익화할 수 있는 거죠. 네네. 많은 뭐라 합니까? 인터넷 트래픽 이런 사람들이 트래픽이 오면 뭐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예. 기껏해야 뭐 광고 클릭하거나 아니면 배너 광고 하는 것인데 그게 안 오면 돈을 못 버는데요. 실제로 여기 들어와서 결제를 하러 오잖아요. 네. 여행을 하건 비행기표를 하건 뭐 뮤지컬을 하건에 그러니까 뮤지컬 보러 온 사람이 예매를 해야 되고 예매를 할 수밖에 없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건 다음에서 검색하건 예매하면 그 링크를 차고 들어오면 또 인터파크에 들어올 네.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웬만한 인터넷 업체 중에서요. 머니타이즈, 즉 현 돈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인터파크 INT다라는 것에 일단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PER 뭐 12배다, 뭐 15배다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인터파크 INT에 대한 관점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내일 아마 상장 이후에 주가 출렁거림이 있겠지만 주가는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고 있고요. 15,000원에서 2만 원 사이에 나오지만 오히려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 생각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일단은 인터파크 INT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간단히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지금 표 보이는 건요. 아까 그래프도 좀 나오는 그랬는데요. 네.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이거가 되겠죠. 인터파크 관련해서 그 결국은 인터파크 의 지주회사가 그 아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돈을 제일 잘 버는 회사가 인터파크 INT다. 그러니까 실제로 인터파크 주가에 좀 다시 말씀드렸지만 인터파크 안에 속해 있는 것 중에서 현금을 창출하는 바로 인터파크 INT가 핵심 사업인 게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을 제일 잘 집중적으로 버는 것은 INT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IN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바로 여기까지는 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 대표도 인정하죠. 네. 이제 인터파크랑 인터파크 INT를 설명하겠습니다. 그 자료 좀 봐주세요. 예. 그 두 번째 자료 좀 봐주세요. 인터파크를 볼까요? 앞서 그 HMC 투자
HMC 증권 자리에 있죠. 예. 그거 좀 봐주세요. 그럼 뭐냐면요. 인터파크에 대해서는요. 지금 오늘은 이제 지금 장중에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줄기차게 차이가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줄기차게 차이를 보이는 것이. 그게 뭐냐면 인터파크에 대해서 국내 기관은 줄기차게 매도를 하고 있어요. 추세적으로요. 예. 상대적으로 인터파크에 대해서 외국인은 줄기차게 또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런 거죠. 인터파크 INT가 상장하면요. 인터파크 INT 때문에 더불어서 올라갔던 그 상장에 대한 프리미엄 있잖아요. 네. 일정 수준 거품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국내 기관 입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사는 사람이 왜 사느냐? 사는 사람은 특히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아니다. 인터파크 INT가 더 많이 갈 것이다. 가면 당연히 자회사의 가치에 따라서 인터파크 주식도 밀려서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차에 따라서 누가 맞는 말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고 격렬하게 싸움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하나대투증권인가 자료에서는 하나를 팔고 하나를 사라는 거예요. 인터파크 팔고 인터파크 INT를 사라는 거가 하나대투증권의 주장인데 누가 맞을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인터파크 INT가 일정 수준 계속 올라가면 인터파크는 따라 올라가는 것은 이런저런 충분히 가능하겠죠. 다만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그래서 이 자료가 그거예요. 그 보시면 기업 개혁, 그 표는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화면 좀 잡아주시면 좋겠는데요. 인터파크는요. 뭐랑 탔겠냐면 그 밑에 쪽 화면 좀 올려주세요. 인터파크는요. 인터파크 INT랑요. 아이마켓 코리아 있잖아요. 삼성에서 인수한 거. 거기를 지배하는 지주회사가 되겠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거기다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요. 그 알리바바의 상장 이슈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알리바바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1,500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갈 것으로 이해하는 중국의 알리바바가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거. 그리고 일정 부분 실제로 보면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나올 것이 이제 면세점 사업입니다. 면세점 사업은 분명히 INT에서 하는 것인데 그에 따른 가치가 나오면 인터파크 INT를 올라가면서 인터파크도 같이 밀려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의 입장을 좀 약간은 선호하는데 저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를 질문하신다면 저는 오늘 방송에서도 모니터에 똑같이 얘기했어요. 저라면은 일정 수준 교체하겠다. 왜냐하면 인터파크 일정 수준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하고 인터파크 INT를 내라면 공략해보자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맞을지 모르죠. 특히 내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 INT가 상장하고 나서 주가 훅 올라가면 인터파크가 하루 종일 엄청 올라가요. 등락이 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터파크가 살 수 있으면 인터파크 INT가 매수가 가능한 가격에 오면은 상한가 열리거나 뭐 하한가 들어가면 인터파크를 팔고 인터파크 INT를 살려는 사람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미리 자금을 확보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래서 단기간에는 단기적인 그 어떤 그 등락은 상당히 불가피하겠다. 장기적으로는 같이 올라갈 거라 보는데요. 이건 뭐 판단이 약간 사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을 일단 말씀드렸고요. 누가 맞자고 틀리고 알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금 이제 전략이 좀 다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롱숏 전략에 대한 쪽, 그 인터파크 지주회사를 팔고 인터파크 INT를 사라라는 거는 공모가 기준에 대한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로템에 대한 쪽 화면을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요. 현대로템에 대해서 좋은 얘기 다 나왔습니다만은 이미 기관에 대한 보고서, 시장에서 가치를 다 시초가에 반영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주가에 대한 흐름은 지금 3개월째 내리막에 대한 쪽을 걷고 있는데요. 이런 롱숏에 대한 전략도 주가가 좀 지나고 나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미 인터파크 INT에 대한 공모 열기, 공모가도 이미 시장에서 그 목표가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미 주가에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인터파크 INT에 대한 시가총액 5천억에 대한 가치 역시 인터파크에도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파크에 대한 매도도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인터파크 INT에 대한 매수 시점에 대한 쪽은 한 3개월 정도가 지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둘 다 시장에 대한 가치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별로 그렇게 둘 다 매력적이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하튼 그 인터파크 INT가 상당히 지금 그 평가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요. 그래서 증권사가 지금 좋은 것만 보여드렸습니다. 15,000원에서 2만 원인데요. 아까 이승원 대표의 얘기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장 초기에는요 주가가 그 물량이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정리된 다음에 움직일 텐데 그런 관점에서 로템도 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여하튼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INT에 대한 움직임 그런 관점에서 같이 좀 이해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부터 아마 여기 키우면서 방송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얘기 질문을 많이 하실 텐데요. 어떤 제 의견은 분명히 드렸고요. 이승원 대표도 드렸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즘 대세는 제가 아니라 이승원 대표가 대세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또 이승원 대표는 오늘 준비한 게 그러면은 아주 어떤 거 할래요? 특이한 기업인데요. 기가레인이라는 그런 기업입니다. 기가레인은 또 뭐야? 기가레인이라든지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인데
잠깐만요. 예. 혹시 100% 주식 아니야? 이거 하면 이야기가 안 잘려 이거. 아닙니다. 100% 주식은 확실해요? 아니고요. 예, 맞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100%라면 거래소를 욕해야죠. 그죠? 한국증권, 예, 40%. 한국증권거래소를 욕해야 됩니다. 40%. 예, 오케이. 예. 지금 1,000억입니다. 뭐 지금 상장할 때 비해서 지금 보게 되면 기가레인이 아주 그 특이한 기업인데, 내용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기가레인이 하고 있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분야입니다. 하나는 이제 모바일 그 RF 칩,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선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칩이죠. RF 커넥티비티라고 하는데, 이 RF 칩에 대한 쪽을 만들고 있고요. 또 하나가 반도체, 드라이 애처 기술을 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그 제품인데, 이 성장성이, 그러니까 지금 사물 인터넷 시대에 따라서 RF 칩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죠. 공대생 이성훈 대표님 또 하나 네네. 질문 들어갑니다. 어저께 IC 칩 내가 고등학교 네네. 때 잠깐 배운 것 같긴 한데 네. RF 칩은 약간 들어본 것 같아. IC 칩은 그게 그냥 뭐야? 계산을 하는 거고요. 네? RF 칩은 무선 통신 칩입니다. IC는 뭐라고? IC는 그러니까 반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계산이라는. 예, 계산하는 그 반도체 그 계산하는 것도 반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IC 칩을 얘기하는 거고 이 RF 칩은 이제 무선 통신이 가능하게 하는 이제 그런 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 들어가 그런 게?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제품과 제품 간에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때 이 RF 칩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RF 칩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다. 사물 인터넷의 실질적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 드라이 애처 기술이 반도체 쪽에도 쓰이고 있습니다만은 이 LED 쪽에도 쓰이고 있거든요. 뭐야? LED요. 뭐가 쓰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애처라는 게 뭐냐면 이제 애처가 식각 장비입니다. 깎아내는 거죠. 깎아내는 장비인데 드라이 애처라는 것은 보통 이제 습식이 방식이 있고 이제 그냥 공기 중에서 하는 이제 드라이 애처라는 게 있는데 네. 이 건식 장비가 특히 이 드라이 애처 기술이 어디에 주로 쓰이냐면은 LED 쪽에서 사파이어 글래스를 깎아낼 때 씁니다. 그러니까 사파이어 글래스가 이제 강도가 되게 세죠. 근데 사파이어는 들어봤는데 얼마 전에 네네. 그 갤럭시 S5에 그 들어간다. 예, 아니다, 그거 아니야?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사파이어 글래스를 이제 깎아낼 때 쓰게 되는데 이 사파이어 글래스를 깎아내는 이 장비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파이어 글래스에 대한 비율이 지금은 상당히 낮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사파이어 글래스에 대한 비중이 이제 증가한다라고 봤을 때 이 기업에 대한 성장성이 상당히 좀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표에 대한 거는 아마 지금 보시는 표에서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충분히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매출액이 없네? 예, 매출액이 920억에서 올해 이제 1,400억으로 이제 급증하는 형태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충분히 뭐 현재 시가총액 1,000억 정도를 예상을 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에 대한 쪽이 있겠고 앞으로 이 지금 그 기가레인이 몸담고 있는 이 분야에 대한 쪽에 대한 실적 개선세에 대한 쪽 아니면은 이 볼륨 자체가 상당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그 전망에 대한 쪽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가 질문이 두 개 있어요. 네. 근데 수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나는 태어나서 기가렌이라고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네네. 갑자기 오늘 이 얘기를 왜 꺼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사물 인터넷에 대한 얘기를 좀 찾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거는 모다정보통신이거든요. 뭐야? 모다정보통신. 모다? 예, 예. 그런 회사 또 있어? 예. 모다정보통신이라는 그런 기업. 모다. 예, 예. 이름 잘 지었네. 예, 모다정보통신이 있는데요. 모다정보통신 보다도 조금 더 이 사물 인터넷에 대한 실질적 수혜가 가능한 게 이제 기가레인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근데 그 약간 그 질문이 좀 제가 어설픈지 모르겠는데요. 매출액이요. 네. 90억에서 10억 아까 표보고 있는데. 1,400억이죠. 지금 매출액은 10억 원. 10억억. 예. 야, 1,400억, 900억에 120억 재작년에는 또 500. 엉터리 회사는 아니네? 예, 예, 그렇죠. 엉터리는 아니라는 얘기죠. 성장성이 상당히 이제 뛰어난 그런 회사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제가 어떤 특정 회사는 말할 수는 없어요. 네네. 근데 그 바이오에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거 수많은 회사가 있잖아요. 네. 계속 적자 있어요. 네네. 상장한 일에 계속 적자야. 매출도 몇십억이야, 몇십억. 예. 몇십억인데 시가총 5천억 있는 회사가 있어. 네. 뭐라고 말을 안 해. 네.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이거는 정말 멀쩡한 회사네? 멀쩡한 회사고 또 그러다 중간에 또 대박도 나지 않습니까? 메디포스트 같은 그런 기업들도 나오니까. 이제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벤처죠, 벤처. 말 그대로. 정말 벤처인 거고, 여기는 이제 좀 더 이제 제조에 가까운 거니까 조금 이제 밸류에이션이 다르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기가레인? 네네. 아, 기가레인. 이름이 일단 저한테 마음에 드네. 이름 자체가. 네네. 근데, 야, 이게 언제 상장했어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거 예, 같아요?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상장한 지가 지금 한 두 작년이네. 달이, 예, 예.
기가레인이 작년 12월 그때 상장한 거예요, 이게? 예, 예. 2달 정도가 됐기 때문에 2달 조금 넘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기가레인 같은 경우는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이제 또 바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좀 그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좀 좋을 것 같고.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기관 수급이 아니고 개인 수급에 의해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 이게 좀 특이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외국인들 조금씩 사긴 사는 것도 있는데, 오늘 요즘 하여튼 그 이승원 대표가 워낙 그 촉이 좋기 때문에, 네. 제가 애따라 선물로 제가 관심 화면에 지금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기가레인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있으면 기가레인이 뭔지 저도 이제 조금 스터디 해볼 텐데요.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전망치가 좀 올라가고 내린 거 있으면 간단하게 몇 개만 보죠. 예, 오늘 그 시장에서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CJ 오쇼핑에 대한 어떤 그런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지금 모바일 취급고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모바일 쪽에서 과거에는 이제 게임 쪽이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을 찾았다라면 요즘에는 이제 홈쇼핑 쪽에서 이제 모바일 그 마켓을 놓고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에 대한 쪽을 찾아가고 있다. 최근에 이 홈쇼핑 업체들에 대한 주가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것도 역시 이 모바일 홈쇼핑과 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두 남자 레포트 바라보기까지 마쳤습니다. 네, 그 다음 코너입니다. 그 매주 수요일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 키움증권 대표적인 스트레티스트 겸 이코노미스트죠. 이게 한국말은 어려워요. 투자 전략가면 겸 이게 경제학자, 경제 전문가. 네, 이렇게. 키움증권을 대표하시는 분이죠. 근데 이분보다 높은 분도 있을 거 아니야. 하지만 그분이 이 방송 보면 이분은 잘려. 너무 띄운다고.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약간 조심에 대해서 네. 키움에서 두 번째로 잘 나가시는 분이라고 얘기하죠. 또 높은 분이 계실 거니까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지원 오늘도 들렸어. 전지원 전략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왜 이렇게 또 다소곳다 표정으로 이러고 계세요? 제 말이 맞죠? 아니, 원 오브 댐입니다. 원어부대? 예. 이런 겸손까지까지 얘기하시는데요. 오늘 약간 그 준비가 있을 텐데, 이거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 하나 들어도 모르겠어요. 오늘 미국, 주식 보니까요, 마크 파버 같은 사람 있잖아요. 맨날 안 된다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혹시 토마스 리라고 알아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토마스 리라는 사람은 엄청 맨날 된다는 애야. 쉽게 얘기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애 붙었어요. 미국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 주식 좀 깨질 겁니다. 어느 정도 깨진다고? 지금 미국 주식이 깨지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게 미국이 2000년대부터도 평균 PR이 15배였고요. 1980년대부터 해도 장기 평균이 15배, 지금 딱 15배가 걸렸거든요. 네. 그럼 경기가 기본적으로 둔화해서 회복가는 국면이 있고, 그 다음에 회복에서 확장가는 국면이, 거기에 지금 미국 경제가 확장으로 가냐마냐 그 테스팅하는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네. 딱 그 정도에서 약간 반락이 나오는 그러니까 뭐 많이들 얘기하는 것처럼 우라카니오 군요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게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 가기 전에 그 중간에 반락이 나오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실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지금 미국 S&P 500개 기업 중에 한 260개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네.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70%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실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어저께 뭐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ISM 제조업 지수 많이 깨졌다. 네. 그래서 이제 놀래고 있는데 실제로 ISM 제조업 지수가 깨진 거는 한파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추세적으로 50 밑으로 내려가면 진짜 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계산해 보니까 50에서 반등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 어저께 보고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안에 그 소매업체 재고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재고가 당연히 쌓이면 생산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네. 반대로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ISM 제조업 지수랑. 네. 근데 이게 소매업체 재고 지수가 올라가면서 ISM 제조업 지수가 깨지면 앞으로 소매업체 계속 안 팔려도 재고가 쌓이면서 생산이 계속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게 같이 깨졌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파 때문에 생산 안 해가지고 그거 밀어냈다는 얘기거든요. ISM 제조업 그 보고서 보시면 그 말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뭐 금속 가공이랑 화학이랑 이런 쪽에 조선기계 이런 쪽에 한파 영향으로 이게 생산이 줄었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장이 조금 깨지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게 결국 미국 경기 굉장히 슬로우한 게 뭐 이쪽에도 커머디티과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러니까. 예.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이머징을 다 박살내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게
이상하게 그럼 이머징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이 더 깨지는 현상이 발생할 거다. 딱 그거 현상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미국 얘기까지 공감한 거 일단 어느 정도 저도 이해는 공감하는데요. 그 전체적인 경기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짚고 넘어가는 게 어떨 것 같아요? 예, 오늘 이제 보고서 어저께 완성했고요. 출판물로는 내일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반부는 글로벌 경제를 말씀드리고 싶고 후반부에는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냐. 그동안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냥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그냥 이렇게 된 건데요. 이거 한번 보시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작용과 반작용 측면을 생각하시면 일단은 글로벌이 너무 천천히 좋아지는 겁니다. 미국이 너무 천천히 좋아져서 그러니까 저성장, 저물가, 고부채인 기본 상황에서 저성장이니까 캐시 흐름은 당연히 전 세계가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캐시가 너무 천천히 들어오는, 그리고 부채가 많은 나라들 일단 한번 때리러 가는 겁니다. 그게 남미국, 커머니티 국가들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한 나라의 캐시플로우는 경상수지로 볼 수 있는데 그게 잘 나오니까 PBR 1배, 1850이면 지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저성장, 저물가가 되면 제일 먼저 때리는 건 상품 시장을 때리게 돼 있습니다. 상품 시장 하향 안정화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건 신흥공업국. 당연히 미국의 소비에 많이 연동되는 신흥공업국들은 두 가지를 굉장히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는 부채를 감소시키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요. 하나는 내수를 부양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지방정부 부채랑 그림자 금융을 계속 규제하러 가는 거고요. 하나는 재정을 써가지고 도시화를 계속하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이런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융 완화 정책을 계속 써주면서 부동산을 부스팅하는 거고, 하나는 공기업을 필두로 부채 많은 기업들이 자산 매각에 들어가는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관심이 있는 거는 그래도 주식시장에서 어떤 쪽에 베팅을 계속 해야 되냐. 바로 그거죠. 예. 네.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저성장인 상황에서는요, 당연히 저물가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성장이 희소하기 때문에 기존에 성장했던 게 중간에 멈춥니다. 이런 게 IT 자동차 중간에 멈춘 거죠. 이제. 그렇죠. 예. 그럼 기존 성장 동력에 대한 우려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스타일이 막 로테이션 바뀌게 됩니다. 막. 어디로 갈 거냐. 첫 번째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잠재 성장성이 높은데 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조적으로 막 턴어라운드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쪽에 이제 프리미엄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부채를 줄이려는 노력 때문에 밸런스시 자산을 매각해서 개선되고 원자재 시장 안정에 힘입어서 턴어라운드 하는 스타일들, 이런 스타일이 기본적으로 부각이 될 텐데, 이게 딱 한 가지 스타일만 고정된 건 아니고요. 밑에 보시면 그래가지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잠재 성장성이 높고 중국의 신도시에 걸려있는 애들, 이건 두 개로 보시면 될 거예요. 중국 소비주랑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구조적으로 턴어라운드 하는 애들, 근데 배 한번 말씀드렸고요. 네. 구조적으로 턴어라운드 하는 애들은 조선이랑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금융 완화 정책하고 부채 부담 감소 노력, 그다음에 원자재 시장 안정, 이런 걸 묶어보면 이게 그렇다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정도에 크게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ROE랑,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도 배드 컴퍼니를 사시는 게 아니라 굿 컴퍼니를 계속 사러 가셔야 되거든요. ROE가 높고 땅 따먹기에서 매출액이 느는 애들, 이러면 지방은행이 더 좋고요. 턴어라운드 배드 컴퍼니들, 그때 뭐 우스갯소리로 용자의 주식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들이 움직이는 거는 이 부채 감소 노력이랑 원자재 시장 안정 때문에 마진이 개선되는 애들입니다. 네. 뭐 한전을 필두로 진짜로 진짜 사람들이 다 이런 스타일을 보시면 다 저 PBR 고퍼거든요. 이런 주식들이 좀 될 것 같다. 그러면 턴어라운드의 기반, 손익 계산서의 턴어라운드 기반은 어떻게든 구조적으로 일단 빅사이클이 턴어라운드 하거나, 글로벌이 저성장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소비주랑 자동차 부품주에서는 이런 일이 나타날 때 이거는 성장주고요. 턴어라운드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원자재 가격 안정에 따라서 이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애들이 필요한 거고요. 대차대주 상에서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애들, 이거는 금융 완화 정책 써가지고 시장의 할인율이, 크레딧 시장이 괜찮아지는 거 하나랑 얘네들이 자산 매각하는 거, 이런 네. 것들을 조합하면 결과가 위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잠깐 여기서요. 제가 투자 전략가님한테 정말 깜짝 놀라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여기 투자 아이디어 지금 아까 그 화면 있잖아요. 다시 네. 한번 잡아주시면요. 스타일과 업종까지는 대충 다 대조하네요. 네. 웬만한 전략가들 하면 스타일까지 적어주면 옆에는 쓰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네네. 종목도 직접 채우신 거예요? 네, 그냥 손익계산서랑 대차대표 보면서
분석. 그리고 애널리스트랑 상의 좀 해보고 담당.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숫자가 다 있으니까. 아, 이게 이 대표님 이런 거 해봤어요? 네네. 이런 작업들? 아, 그런 작업은 안 했습니다. 이게 왜냐면 저는 이걸 예. 많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네네. 이거를 한다는 거는요. 네네. 우리 전지원 그 투자 전략가에 네. 정말 내공이야. 그런다가 내공이 조금씩 뛰어나. 해봤다는 거잖아요. 이게 네네. 웬만하면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나는 웬만하면 하는 데까지 20년이 걸렸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를 벌써 한 10몇 년밖에 안 됐잖아요. 지금 업계에 온 지. 9년. 9년만 이런 거 네. 했다는 거는 정말 이게 증권 쪽에 경험이 있다면 노벨상급이야. 아, 저 절대 그러지 않고요. 그냥 숫자 갖고 한 거여가지고요. 아, 정말요? 이게 웬만한 사람 못 하는 건데요. 네네. 그런데다가 이 친구가 잠깐 얘기하는 게 맞아 떨어졌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예, 중요한 예. 건. 어떻게 되건 맞았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시장에서는요. 운이 좋았던 거예요. 아, 근데 솔직히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그 표에서 삼성 엔지니어링 들어있더라고요. 네. 이 삼성 엔지니어링 언제 처음에 보기 시작했어요? 넣었어요? 이거 12월 달에 만들었어요. 12월 달. 거의 그 내공의 수준이 누구랑 비슷해요? 아, 위원님하고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말이죠, 정말. 예, 예. 아, 정말. 앞으로 나이는 저보다 한 4살 정도 어리잖아요. 네. 내가 아침 맘먹고 친구로 지내자고, 우리. 아, 이승원 대표 또 질문할 거 없어요? 저는 지금 질문할 게 없습니다. 그럼 그림 조금만 예. 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질 네. 않아서. 네. 이거 잡아주시면 네. 제일 중요한 게 턴어라운드의 기반이 상품 시장 안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그림 두 개 보시면 앞으로도 상품가에 뜨기 힘들 겁니다. 이게 그때 미국이 많이 써야지 많이 만드는 게 모멘텀이 되고 그러니까 원자재가 부족하다. 지금 GDP 갭이 마이너스에서 이제 조금씩 올라가 2015년에 플러스로 들어갈 겁니다. 이게 장기적인 커머디티 시장은 이게 거의 다 좌우해 주거든요. 밑에 보시면 미국이 이때 GDP 플러스라는 얘기는 미국이 많이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글로벌 경제는 고정자산 투자 위주로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고정자산 투자가 안 뜨면요. 미국이 많이 안 쓰면 투자를 할 수가 없고요. 투자를 안 하면 커머디티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베이스로 보면 제가 중국 소비주 아까 했던 것 중에 우리나라 73년부터 중국 82년까지 소비가 연평균 한 27%씩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품목별로 어떤 게 되는지 한번 뜯어봤었거든요. 여기 있는 것들입니다. 전반부에는 식료품, 주거, 옷 이런 게 많이 뜨는데요. 이 후반부터 들어가면요. 보건, 의료, 그다음에 오락, 자동차, 이게 기타는 화장품입니다. 이런 게 뜨기 시작해서 소득 탄력도 계산해보고 이렇게 되니까 되더라. 그래서 중국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3억 7천만 명의 의료보장 가입이 예상되고 이렇게.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거는 그때 말씀 안 드렸던 게 이게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네. 중국에 나가 있는 자동차 부품주 진짜 잘 보셔야 됩니다. 왼쪽 차트 보시면요. 그때 말씀드렸던 게 중국이 결국은 최종재 소비 시장으로 계속 진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최종재 생산 시장으로 계속 중간재 가공무역을 버리고 계속 중국도 최종재 생산 시장으로 계속 이동하거든요. 근데 이 그림 보시면요. 금일기 2007년부터 중국이 내수용 수입 비중, 이건 중간 가공무역이 아닙니다. 가공무역이 아닌 비중을 계산해 놓은 거거든요.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2009년부터 중국에도 부품 수요 증가율이 계속 듭니다. 이게 다 자동차 부품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밑에 한번 애들 한번 브레이크다운 한번 해봤는데요. 중국 소비주랑 중국 자동차 부품주를 보실 때 핵심은 뭐냐면 이미 중국 소비주들은 핵심은 멀티플이 보시면 다 20배, 기본이 20배입니다. 26배가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소비주를 하실 때는요, 그러니까 이 밸류에이션이 이미 높다는 얘기는 매출액 증가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 다 어그리가 정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거 투자하실 때는 매출액 증가율이 높은 애를 고르시는 게 아니라 멀티플이 낮은 애를 고르시는 게 훨씬 종목별로 훨씬 유리합니다. 이게 매출액 증가율이 다 이 PR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지속되면 그래서 얘보다 지금 상황은 오리온이 낫죠. 근데 메일rop이 더 유리한 거고요. 다른 화장품보다 콜마 이런 게 더 유리한 겁니다. 코스맥스는 어떻게 돼? 코스맥스 좀 저 같으면 콜마가 난 거 같아요. 아, 그러면. 아, 중국 자동차 부품주는 보시면 이게 매출액 증가율이랑 이익 증가율 속도는 비슷한데 얘네들이 퍼가 다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 캐펙스가 필요해서 부채 비율이 얘보다 높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얘네는 전반적으로 PR이 낮다. 그렇게 따지면 얘네들은 아직 이게 중국 성장 스토리가 충분히 반영 안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매출액 증가 속도보다 얘랑 반대로 이런 멀티플이 낮은 애들을 위주로 고르시는 게 종목별로는 훨씬 좋습니다. 하나만 아까 다 자지만 확인했죠. 코스맥스보다 한국 콜마 차이가 나는 건 딱 어디서 차이 나라고요? PR을 보라고? PR 봅시다. 얘네들은 연결 기준이어서 아직 연결북이 발표가 안 돼가지고 PBR이랑 에비타는 없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성장이 어느 정도 반영됐냐 PR이랑 PBR을 보시는데 PBR이 확실히 높다. 그럼 여기 보시면 우리형 같은 거 4.4 이건 많이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매출액 증가 속도가 이 밑에 있는 애보다는 높지만 그게 그것까지 반영됐다고 보시는 게 맞아가지고 낮은 PR로 가시는 게 맞고요. 여기는 다 낮습니다. 그럼 다 낮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수준보다는 이 매출액 증가 속도. 네. 그래서 나름대로 그냥 좋아 보이는 것들 이렇게 정리했는데 보시면 뭐 투자에 약간 도움이 되셨으면. 그러면은 지금 그 보고서가 내일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지금 올라와 있는 건가요? 지금 내일 내일 나오는 겁니까? 지금 제목 타이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제목은 글로벌 경제 환경과 스타일 로테이션을 감안한. 그러면은 그 내일 그 전주현 그 투자 전략가 이름으로 올라옵니까? 예. 그럼 어디 우리 그 리서치에서 킹 홈페이지 리서치에서 어느 항목을 보면 되죠? 이슈 분석인가요? 투자 전략팀에서 이슈 분석에 예. 보시면 올라와. 이슈 분석을 참조하시면 된다. 예. 전 누구를 이렇게 뭐 칭찬하는 성격은 잘 아니잖아요. 네. 이런 걸 그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엄청나게 하는 건 아닌데요. 오늘 전주현 그 투자 전략가 다시 한번 봤습니다. 특히 종목까지 얘기하는 거 보고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투자 전략가 웬만하면 종목에 대한 디테일 얘기 안 하는데 이것도 다 PBR이라든가 에비타를 얘기하면서 비교까지 해주는 투자 전략가를 웬만한 선 보기 힘들거든요. 네. 그리고 해봤자 그 내공이 떨어지는데요. 내공 있는 전주현 투자 전략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코너입니다. 두 남자의 토크 배틀 시간인데요. 토크 배틀은 저희가 특정한 이슈를 정해갖고요. 서로 같이 이것저것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그 의견이 같이 합치할 때도 있고요. 최근에 보면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는 것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 우리 시청자분들의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저 일단 해외 시장 이슈 쪽에서 지금 앞에서도 전전 애널리스트가 얘기했듯이 그 시장의 미국 PER이 높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골드만에서도 10% 조정이 예상이 된다. 미국 시장에 대한 10% 조정을 얘기했는데 지금 절반 왔습니다. 절반 정도 왔는데 앞으로 이제 그 5%가 더 빠지면은 이제 시장의 바닥이 온다는 얘기인데 심지어 뭐 골드만에서는 10%를 얘기했고 또 이제 그 채권 핀코에서는 20% 조정이 예상이 된다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상당히 시장의 뭐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안 좋게 보는 쪽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또 심지어 아주 또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쪽도 있죠. 어저께 이제 실적을 발표한 UBS 세르지오 에르모티 그 CEO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머징 마켓 매도 너무 과하다. 2008년도 금융위기 수준의 밸류에이션에 머물러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그 해외 그 그루들의 시각 어떻게 한번 정리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네.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앞서 이제 전주현 애널리스트는 미국 시장이 많이 조정 보일 거란 얘기를 했잖아요. 예. 저는 일단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람 다시 한번 확인드릴까 합니다. 마크 파버 그 많이들 아시잖아요. 네. 이제 무서운 사람인데요. 조만간 20에서 30% 조정을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에서 30%요. 근데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 다음 말이 들어갔는데 그 가관입니다. 지금은 조정 시작도 안 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에서 30% 떨어진 거라고 했는데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또 한 얘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라는 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 마크 파버 개인적으로는 40% 떨어지면 자기가 살 것 같다. 40% 떨어지면 어디가? 신흥시장이 아니면 시장 전체? 제가 얘기하는 미국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미국. 이머징 에코노미 아니면 미국이요. 그래서 이것은 왜냐하면 미국의 양적 완화 조치에 양적 완화가 그동안 했는데 성과가 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실패한 작품이다. 실패한 이 전략이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것은 한 2, 3년 동안 엄청나게 돈을 찍어낸 거잖아요. 버냉키가 헬리콥터로 돈을 찍어서 뿌렸는데도 불구하고요. 실제로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것 때문에 삶의 질, 스탠다드 오브 리빙이라고 합니다. 삶의 질이 올라간 사람은 극소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동의할 수도 있죠. 어찌되었건 간에 그만큼 돈의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러면서 자산의 거품만 생겼다는 거거든요. 주가도 올라가고 부동산도 좀 회복하고 그랬으니까 그 거품이 깨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이 사람이 하는 겁니다. 반면에 앞서 잠시 전주한 투자 전략한테 물어봤을 때 모른다고 했는데 JP 모건의 토마스 리라는 또 엄청나게 유명한 친구였어요. 동양계인데요. 이 친구는 대표적인 긍정론자입니다. 언제라도 사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거의 3년째. 근데 작년에 11월에 이런 얘기 했어요.
계속 쌓여야 되는데 5% 정도 조정은 있을 것이라는 얘기였어요. 그게 지금 4, 5%면 주가 조정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사람 얘기하면 자기가 딱 저점을 얘기할 수 없지만 지금 주식을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은 저금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휘발유 가격이 아까 상품 가격도 얘기했지만 휘발유 가격이 약세라는 얘기. 그러다 보니까 가구당 소비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더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 근데 이런 관점으로 주식을 사야 된다는 얘기라는데 이 모든 것이 마찬가지 이머징 마켓에 그대로 다 엮인다는 거죠. 어디 하나라도 좋으면은 그나마 살아날 끼고 있는데 미국도 안 좋고 다 안 좋으면 시장은 이머징 마켓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갈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시장의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늘도 보면 2,300억을 외국인이 이제 팔아 제끼잖아요. 이틀 동안 외국인 1조로 팔았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오늘 제외하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가가 6천억을 주식을 샀어요. 예. 누가 승리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것도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어떤 주식을 샀는지 다 찾아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말이죠. 실제로 외국인이 팔 물량이 없다라는 것, 얘기하는 것은 어제도 말했고 그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거짓말이다. 제가 수치를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1680억이라는 돈이 2006년부터 지난 1월 말까지 여전히 순유입 상태인데요. 순유입 상태인데 그동안 팔린 것은 291억 달러가 순유출되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엄청나게 팔 거는 많다라는 것은 분명히 인정이 되는데 물론 그게 다 빠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럴 수도 없고. 근데 최소한 이머징 마켓에는 부담감 여전히 좀 부정적인 시각은 여전히 시장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여전히 듭니다. 그 시장에 대한 쪽은 뭐 여러 가지 의견 서로 이제 엇갈리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그 하나 특징적인 모습이 지금 일본 쪽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 어제 같은 경우 일본 그 장중에도 한번 전해드렸습니다만 아소다로 재무상이 지금 아베의 반기를 들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일본이 한 4% 정도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오늘도 뭐 일본도 뭐 거의 우리 시장과 거의 유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본의 엔화에 대한 약세가 지금 뭐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면 뭐 다음번 파동에서 다음번 지금 뭐 여전히 외국인 매도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아니겠습니다만 외국인이 매수를 스타트하는 그런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국내 시장이 좀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한 쪽도 역시 뭐 해외 시장에 대한 쪽이 일단 좋아야 미국 시장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뭐 국내 뭐 밸류에이션이 싸더라도 추가적인 변동성은 보여줄 수밖에 없고요. 뭐 PBR 1배 있기 때문에 싸긴 합니다. 하지만 PBR 1배 이하에서도 언제든지 시장은 좀 변동성을 보여줬다라는 거. 그게 이제 좀 특징적인 모습이겠고요. 1배 이하, 그러니까 가장 이제 안 좋은 게 뭐냐면 여태까지 잘 참다가 마지막에 임계점에 갔을 때, 크리티컬 포인트에 딱 갔을 때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1배라는 얘기는 하지 마. 어감이 안 좋아. 예. 한 배라고요. 예. PBR 1.0. 네. 예. PBR 1.0. 좀 이상하군요. 왜 웃어? 들어보니까. 예. 네. PBR 1.0 이하에서는 네. 그 변동성을 그러니까 그 위에서는 잘 견디시다가 밑으로 내려왔을 때 그 임계점에서 참지 못하고 매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장고 끝에 악수드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그 얘기는 그만하고요. 왜냐면 해봤자 자꾸 우울한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솔직히 너무 또 안 좋은 얘기면 그러니까요. 다른 이슈 한번 해보겠는데요. 전기차 있잖아요. 전기차 오늘 약간 뜬금없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전기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전기차 얘기를 오늘 다시 왜 하냐면요. 지금 전기차에 대한 시장에서 인기가 물론 아직까지 논란이 많은데요. 조금씩 다시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일단 좀 발자취를 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실적을 지난번에 발표하면서 나름 깜짝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 앨런 머스크는 잘 아시죠? 이성 대표는. 네네, 알고 있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1,500분 계시는데 아마 1,400분은 잘 아실 거예요. 앨런 머스크는. 100분 정도는 모르실 분 계실 텐데요.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테슬라를 만든 사람인데요. 딱 쉽게 얘기하시면 혹시 그 보시는 분 중에서 아이언맨 있죠, 영화? 예. 아이언맨 영화 다 봤어요? 네, 봤죠. 그 아이언맨의 실존 모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 직접 날아다니고 저 지구를 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기이하면서도 돈 많고 발명가라는 사람입니다. 그 그 머스크라는 사람이.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게 되면 위키피디아에서 지금 오른쪽에 보는 사진이 앨런 머스크의 사진이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인벤터라고 해갖고 그죠? 인벤터라고 해서 앨런 머스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인데요. 그래서 좀 엄청난 사람을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제일 유명한 것은 이제
우리가 유명해진 것은 엊그저께 지난번에 한번 이규찬 기자가 지지난주에 나왔을 때 얘기했던 그 페이팔을 만들어서 EBA한테 판 사람이고요. 네네. 또 하나 이제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우주선 있잖아요. 민간 우주선 해갖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이미 나사랑 해갖고 이제 그런 우주선 사업도 했고요. 얼마 전에 또 그 10몇만 불인가, 80몇만 불인가, 90만 불인가, 거의 100만 불 주고 샀는데요. 그 예전에 그 쌍팔년도에 그 나를 사랑한 스파인가 했던 그 수륙 자동차가 네네, 있죠. 자동차. 바닷속에 났던 자동차의 원형이 있습니다. 뭐 실제 바닷살 들어왔죠. 그거하고 찍었던 차가 있어요. 로토스라는 스포츠카로 기억하는데 그걸 샀어요. 이 사람이 돌아갖고 예. 언젠가 또 수륙 자동차를 만들겠다 그러고 있고요. 엄청나게 빠른 기차를 만들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앨런 머스크가 만든 게 이제 바로 이 테슬라가 되겠는데 작년에 글로벌리 2만 대를 팔았습니다. 근데 올해 4만 대를 팔겠다고 얘기하는 바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좀 양산된 개념으로 보면 BMW가 i3라고 화면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게 모델 S 지금 이제 나는 화면이 안 나와요. 내 화면을 한번 좀 잡아주시면 네, 맞아요. 이거, 이 빨간색 차가 이제 모델 S죠. 이게 모델 S고 중국에서 1억 3천만 원에 지금 팔겠다. 이종 가격에 2배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이 양산형 모델로 지금 나오려고 하는 게 모델 X입니다. X. 모델 네. X고요. 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지금 위에 이 전기차가 BMW i3 네. 그리고 아래가 이제 스포츠 형식으로 생긴 게 네. i8을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위에까지 세 개가 100% EV, 그렇죠. 100% 예, 전기차고요. 아래가 이제 그 BMW i8이 이제 그 하이브리드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위에 나는 거 i3인데요. i3에도 전량 삼성 SDI가 이제 들어가는데요. 작년에 첫 양산차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미 시장에 선 주문량이 11,000대가 넘어섰고요. 지금이요. 그리고 기본 가격이 우리나라 따라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파는 것은 3월부터 파는데 한 35,000달러부터 시작할 거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이미 1,200대가 들어와 있고요. 더욱더 중요한 건 이제 폭스바겐의 골프가 있는데요. 골프도 이번에 지금 전기차형 골프를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도 역시 삼성이라든가 LG화학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폭스바겐 측에서 여러 번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 닛산의 리프라는 게 제일 많이 팔렸다는 거 잘 아실 텐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까지 이제 제대로 안 들어와 있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기 자동차가 지금 태동기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려서 그런 정도에서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삼성 SDI가 지금 주가도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왜 갑자기 이걸 말씀드리냐면 삼성 SDI가 지금 올해 분명히 그 시장에서 여전히 관심권을 가질 만하다. 그래서 시장이 워낙 어려서 같이 떨어져 있고 적자 났잖아요. 또 사분기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적자 났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다 그 바닥을 기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전기차에 대한 BMW i3 이런 건 i8의 판매 증가에 따라서 분명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을 갖고 하자는 뜻에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이 대표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이런 얘기. 예, 일단 뭐 전기차에 대한 쪽은 저는 이제 차찬 속의 태풍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그 해외에서는 하이브리드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셨던 분들이 다시 디젤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하이브리드에 대한 그 기대치가 충족되지 못한다. 연비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건데, 급가속과 급제동을 자주 하는 국내 이제 운전 환경상 이제 하이브리드에 대한 연비가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디젤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얘기. 그만큼 아직까지 하이브리드는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정부에 대한 지원이 없으면 절대적으로다가 팔리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그 제품이기 때문에 현재에서 놓고 봤을 때는 경기가 좀 둔화가 된다라면 만약에 이런 지원금이 축소가 됐을 때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방향성은 맞으나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찻잔 속의 태풍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10,000대, 20,000대 뭐 글로벌 전체 판매량에서 놓고 봤을 때 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BMW 같은 경우도 글로벌 판매량이 200만 대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BMW 같은 경우도 그 정도에서 10,000대라면 그렇게 큰 비중으로 좀 보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생각이 많이 다르니까요. 서로 다 그 시청자들에 따라서 야 이거 될 것 같다는 신문은 삼성 SDI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야 이거 아니다 이성원 대표가 왔다 그러면 에이 올해 내내 올라갈 때마다 팔아버리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전기차 그 BMW i3가 아니라 2015년도에 지금 그 전기차에 대한 그 실적을 포함이 됐을 때 삼성 SDI에 반영되는 주가는 약 3만 원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에 대한 쪽에 대한 그 기대가 너무 섣부르다. 물론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만은 아주 뭐 전기차로 인해서 삼성 SDI가 대박을 하려면은 뭐 2년 3년이 아니라 정말 더 긴 기간에 대한 쪽을 좀 보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뭐 생각이 많이 다른데요. 뭐 오히려 다른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딱 이거죠. 지금 테슬라 그 S 있잖아요. 네. 그게 보면 이제 우리 중국에서 1억 3천만 원, 미국에서는 한 8만 불 하거든요. 최고 네. 좋은 차가요. 우리나라 지금 1억 지금 구입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네. 누군지 알죠? 누굽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 이마트. 신세계 그 예. 정영진 부회장이 충전 어떡하냐. 예. 그 충전 설비까지 갖고 온다잖아요. 그렇게까지 같이 살 수 있어야 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돈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에서 네.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런 분 정도의 돈 많으면 우리 살 수 있다라는 네. 거. 그렇게 제가 마지막 한번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요. 오늘 그 시장이 워낙 지금 좋지 않은데요. 저거 있잖아요. 네. 그 증권주에 대해서 판단 간단히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증권주요? 증권주 지금 어제도 안 좋았고요. 특히 삼성증권, 뭐, ELS 너긴, 너가웃, 뭐, 너긴 물량에 대한 쪽, 뭐, 그런 얘기 그건 맞는 나오면서. 얘기야? 모르겠습니다. 뭐, 네. 일단 확인되지 않은 그런 루머가 좀 돌아다녔었고요. 근데 뭐, 일부에서는 뭐, 브라질 채권에 대한 얘기. 지금 삼성이 작년에 이제 브라질 쪽에 대한 자산가들을 갖다가 이제 브라질 쪽 채권에 대한 쪽으로 많이 유입을 시켰는데, 이분들 손실률이 지금 그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올인 난 거죠, 있습니다. 그거? 예, 올인까지는 아닌데, 네. 뭐 작년 5월 달에 가입하신 분들이 뭐 손실률이 37%, 40%까지 육박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작년 초에 가입하신 분들이 이제 20% 손실이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뭐 손실이, 채권 뭐 손실이 나더라도 안 팔면, 뭐 그, 이자 따박따박 받으면서 끝까지 버티면 되긴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아르헨티나 디폴트가 생겼을 때 브라질도 그 여파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겠고요. 만약에 이제 그로 인해서 만약에 디폴트가 선언이 된다라면은 뭐 올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채권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좀 고조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뭐 그러한 여파가 삼성증권에도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아직까지 그 정리 구조 조정 자체가 아직까지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 시장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수혜를 받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얘기하면 좀 이해가 네. 되실 것 같아요. 뭐 증권주에 대한 판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비유 자체가 없는데요. 저는 이제 제 화면을 보여줄 수 없는데 제 화면에 한 200개 정도 관점을 쭉 보는 게 있어요. 150개 정도 보거든요. 네네. 이승훈 대표 저보다 많으니까 400개 정도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이 화면에 증권주가 하나도 없어요. 네네. 간혹 찾아보긴 하는데 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올해 들어서. 그게 저의 생각이란 것만 이해하시면 우리 주식하신 분들의 판단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승원 대표는 그 3,400개 되는 중에 증권주가 솔직히 몇 종목이나 들었어요? 저는 여기 관심 종목이 아니고요. 네. 이거 전광판입니다. 전광판이야? 예, 전광판입니다. 관심하면은 증권주가 있어요, 없어요? 예, 아니 관심 종목에는 없죠. 그게 아마 시청자분들 예.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마지막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그 하이로 코너가 되겠는데 마지막 하이로 네. 코너인데요. 어저께 또 제가 또 이겼어요. 전 진 줄 알았는데. 예, 어저께 아주 미세하게 또. 미세하게? 예, 0.67포인트. 뭐 이런 식으로. 0.7포인트. 오늘 기준가부터 잡아보겠습니다. 1895.86이니까요. 점작도 네네. 1800, 몇이야? 맞아요? 제가 눈이 나빠졌나 예, 봐요. 1896. 1896 잡겠는데요. 저부터 오늘도 잡아보겠습니다. 네. 과감하게 오늘 또 하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이 가십니까? 이유는? 왜냐면 미국이 반등 좀 더 할 것 같아. 미국 반등은 좀 더 할 것 같다. 왜냐면 그 역설적 보면 오늘 아침에 새벽에 미국 뉴스 보면은 이렇게 방송 보니까요. 전부 다 안 된다는 애들만 나와. 된다는 애는 한둘밖에 안 났어. 그러니까 토마스 리안 제약은요. 다들 추가적인 조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으로 워낙 몰리면 반등하더라. 그래서 네. 미국의 추가적인 반등, 우리나라도 조금 내일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저라면 오늘 한번 좀 사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외국인들 선물이 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반등에 대한 네. 쪽 충분히 좀 가능해 보이는 그런 이제 네. 하나의 전략일 것 같은데요. 저는 외국인들 현물 쪽에 대한 쪽이 여전히 우선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물에 대한 매도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참 막판에는 좀 밀릴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이로에서 저는 하이를 잡고요. 1896포인트 기준으로요. 이승원 대표는 로인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즘 이승원 대표가 약간 대세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그 시청자분들 건의사항이라든가 있는 거 좀 확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남자 쇼에 올라와 있는 건데요. 그 히읗이라는 분은 진짜 엄청 욕 먹었어요. 정말 너무하네요. 무조건 던져라고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문가들은 다들 풋 걸어놨더만. 미국 시에서 폭락하는 거 보면 지나가는 개도 알겠구만요. 어쩜 한마디를 안 해요.
앞으로 네네. 하는 말에 신뢰가 갖지 않다. 봉창 뜯는 소리만 한다는 거야. 네네. 우리는 봉창 뜯는 소리 한 사람이야. 네. 그리고 주식 대박님, 염치 불구하고 질문 하나 해봅니다. 인터파크 팔라는 얘기들이 많이 하던데요. 네. 대표님 의견이 궁금하다. 이 사람은 대표 썼어. 아, 예. 대표님이 대세라고들 하셔서요. 그래갖고요. 아까 대표님 의견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예, 예. 주식 대박님. 올레님은 너무 길게 쓰셨는데요. 네. 보여요? 이양영 님이 해외 네. 주식 언급해 주실 때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샤오미 상장이 자주 언급해 주신 샤오미는 아직 상장이 안 돼서 아쉽네요. 그렇죠, 네. 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아프리카 TV 또 나오네요. 네. 아프리카 종목이 나스닥이 아프리카 YY 종목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던데 이 종목도 아신다면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잘 모르는데. 처음 네. 들어봤고요. 네. 예. 기온 프로그램 특성상 어울리지 않다면 딱 한 종목에서도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보면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요, 저희가 이 방송만 하는 게 아니라요, 어저께 저희가 머니유케 연재하는 거 있잖아요. 네. 지난주에 이제 저거 썼잖아요. 변호인을 했었고요. 다음 네네. 주가 로보캅이라고 봤죠? 네. 1987년뿐만 아니라 2월 13일이죠. 다음 주 금요일 날 개봉해요. 로보캅 2014년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그거에 대한 영상도 있으니까요. 혹시 심심하신 분들이요. 로보캅 2014에 대한 동영상도 있으니까 거기 한번 똑같습니다. 두 남자 쇼에 거기 팟캐스트 어디나 들어가서 보시면 될 거예요. 잠깐 화면 잡아주시면 지금 이제 영상이 나가고 있는 거죠. 음. 아직 이렇게 팟캐스트도 보실 수 있고 이양영의 빅머니에 대한 영상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것도 하여튼 주식에 관련된 도움이 되니까요.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정말 만만치 않은 시장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도 오늘 결론이 냈습니다. 정말 바운스 정도였다. 리바운드가 아니라 바운스라는 영어를 썼어요. 리바운드는 크게 올라간다는 것인데요. 바운스는 잠깐 통 튀고 떨어진다는 개념으로 쓰는 게 바운스라는 표현이거든요. 영어 표현이.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약간은 조금 위기감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는데요. 그래도 저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